브레이크 타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PG를 만듭니다. 혹시 여기서 암호화폐 가지고 쇼핑몰 이용하셨던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있으시면 제가 100만 원짜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100만 원짜리 쿠폰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로는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나 새로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밖에 못하는 것, 아니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끝까지 보시고 저하고 비슷한 상상을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네 하겠습니다. 자,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왜 실생활에 사용해야 되느냐? 자, 방금 전에 그러니까 발표해 주신 스토리체인 좋은 발표이고요. 앞으로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작가들한테 좋은 리워드가 되고 그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토큰이 실제 그 생태계에서만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생태가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문제점은 좀 많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화폐라는 용어 때문에 결제에 대해서 아주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거는 결제 전문가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P2P 거래이고 두 번째 무기명,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갑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주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체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뒤에 제가 결제에 대한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무기명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은 처리 시간, 지금 블록체인 업계들이 다 이 페이먼트를 얘기를 할 때는 1000 TPS, 10,000 TPS 그렇게 속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속도가 아니고 이 무기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변동성, 그 다음 환불 취소 불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암호화폐마다 독자적인 결제 가맹점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체인 같이 이렇게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은 아마 콘텐츠 사이트하고 연동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특정한 사이트만 연동을 하고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는 연동을 못하는 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별로 그 특성에 맞게 말이에요. 오토페이다 그러면 정비소 관련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에 연동을 하고 콘텐츠다 그러면 콘텐츠 관련된 사이트랑 연동을 하는 이런 약간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결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5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눠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결제, 아주 많이 보셨죠? QR 코드 인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1:1 순차적으로 거래하죠. 바로 앞에서 고객이 결제하기 때문에 무기명 거래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그래서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고 온라인 거래에 부족합니다.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송금
송금을 누가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송금한 사람을 파악을 못하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전용 앱 방식입니다. 자, 스토리 체인 같은 경우는 스토리 체인 별도 앱을 가지고 결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스토리 체인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내가 스토리 체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뭐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스토리 체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그 지갑에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요? 결국은 회원가입이 돼야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가 송금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무기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그 특정 앱에만 설치를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다음 앱 장애 시에 누가 보냈는지 확인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뭐 지금 근래 11월 달에 서비스 오픈해가지고 진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약간 센세이션한 비트밸리 같은 경우도 거래소 방식으로 서버에서 개인키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거래소 같이 위임을 받아서 그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 전용 앱을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고정자산 전환 방식이고요. 이 빗썸 같은 경우는 빗썸 캐시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ICO를 할 경우 쇼핑몰 결제하기 전에 본인의 주소로 쇼핑몰에 등록을 하거나 ICO를 참여를 한 후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메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쇼핑몰을 결제하실 때 신용카드를 결제하신다면 신용카드 승인번호를 메일로 혹시 쇼핑몰에 보내시나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는 그걸 당연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빅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암호화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회원 등록을 할 때. 자, 그러면 내가 이 비트코인 주소로 쇼핑몰에 이체를 하면은 A라는 김광현이라고 알아주세요라고 쇼핑몰에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나 지갑을 내가 핸드폰을 바꿔서 뭐 지갑을 삭제했거나 그럴 경우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 글로벌 PG 사업자가 글로벌 PG 사업자는 지금 코인페이먼트가 대표적인 선두주자고요. 아마 저희 사업 모델이 아마 이 페이먼트를 경쟁 상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페이먼트는 그 PG사가 그런 무기명 문제라든지 거래 처리 속도 늦는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자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현금을 정산을 해줍니다. 가맹점에다가 물론 단점으로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사상에 어긋나게 미들맨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결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0.5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 1.5까지. 그러니까 0.5는 코인 대 코인, 1.5는 코인 대 피아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금 정산이기 때문에 그 가맹점이 소속된 국가에서 현금 정산이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인별로 여러 주소를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투구 같은 보안업체의 솔루션이 꼭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PG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에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정산을 하고 다양한 안보협회에서 결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해당 통화로 정산을 하고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하고 그 다음 수수료 설정.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지불을 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겨서
혹은 물품을 구매를 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수수료 설정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뒤에 안 들리세요? 아, 네. 네, 그 시원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오퍼레이팅 문제로 조금 있다가 그거는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한번. 조금만 더. 네. 네. 그러면 페이크립토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저희는 제로 컨펌 기술을 이용해서 빠른 암호화폐,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빠른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승인하고 승인이란 두 단계를 둬서 그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공개됐을 때 1차적으로 가승인을 내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번 컨펌이 되면은 최종 승인을 다시 내리는 그렇게 두 단계의 승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주소 기반으로 주소 기반의 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앱이나 회원가입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모바일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 앱, D앱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래소 주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보안이 확보되는 수준을 저희 시스템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추가 암호화폐 추가 시 확장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1,500개 정도 코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00개 코인이면은 방금 전에 코인 페이먼트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코인 관리 기능으로서 수수료 조정, 수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코인에 대해서 유형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이트일 경우 게임 관련된 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남아 쇼핑몰이면 동남아 쪽에서 ICO를 해서 유통이 많이 되는 그런 코인을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 결제 코인을 추천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세청 현금 매출 신고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가맹점 쇼핑몰이나 상점, 병원에서 서비스라든지 재화를 구입을 하고 그 결제를 페이크립토로 결제를 한 후에 페이크립토는 현금과 코인으로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인 투 코인 방식과 코인 투 캐시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거래소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G 모델과 포스 모델, 모바일 모델. 그래서 PG 모델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이런 결제 팝업창이 떠서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포스 방식은 일반 식당 같은 데 가면 포스 기계, PC처럼 생긴 포스 기계에서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 방식은 영수증 프린터랑 연동이 돼서 영수증도 같이 출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맹점 점주 모바일에서 곧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결제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업의 리스크는 어떤 거냐?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신용카드 같은 강력한 아주 편리한 결제 수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한 8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코인 업체더라고요. 코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코인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그 다른 쪽 코인하고 제휴를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업에 대한 가장 큰 파트너자, 가장 큰 좀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좀 새로운 ICO를 준비를 하는 업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글로벌 PG 사업자로서 코인 페이먼츠가 있는데 뭐 물론 1, 2, 3위는 누구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규모하고 트랜잭션 수 여러 가지 따져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코인 페이먼츠는 2013년도에 에스토니아 쪽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케이만 군도에 있고 2017년 1.3조 달러 트랜잭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1.3조 원이죠. 그 한국 원화로 따지면. 그리고 1200개 정도 코인이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피, IC 호스팅, 그다음에 커런시 컨버전, 코인 호스팅 이렇게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0.5에서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근래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 지분을 클라우드 펀딩 받았는데 한 100억이 넘게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이 코인 페이먼츠 값어치는 한 2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뭐 값어치보다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까지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도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코인 페이먼츠는 1.3조라는 트랜잭션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발생이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다음 2위 업체입니다. 비트페이. 비트페이는 코인 페이먼츠 같은 경우는 케이만 군도에서 약간 이렇게 세금 회피성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 세금 납부 플랫폼을 제공을 할 만큼 그리고 MS하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랑 제휴하는 2위지만 PG 업체 치고는 상당히 글로벌에서 신뢰 있는 사업자입니다. 거기도 2018년 1억 달러 결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결제가 없는데 글로벌에서는 어디에선가 암호화폐 결제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각 국가별로는 작은 양일 수준은 몰라도 그걸 모았을 때 1.3조 1,000억 그 정도만큼 시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 말에 한국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가 지금은 글로벌 서비스로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한국 서비스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나 사용자가 너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런 암호화폐 얘기만 나오는 순간에도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들어버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서비스는 뭐 명목상 운영을 하고 타겟을 글로벌로 옮겼습니다. 자, 세 번째 코인게이트. 코인게이트는 유럽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요. 3% 되어 있고 하루에 10,000건 이상 결제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환전을 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 여기도 호주, 미국, 뉴질랜드, 그다음 여기도 유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원물을 취급을 하다 보니 현지에 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와 연동이 되든지 그쪽에서 지사를 내든지 그렇게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으로 결제를 해주면은 가맹점에서는 뭐 어디 국가 글로벌에서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현지 돈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 사업자 가맹점에서 대신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 빗썸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다시 미국에 보낸다면은 그 수수료가 더 비싸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크립토커런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PG로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PG에 대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다른 페이먼트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자로 할지 이 세 방향으로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곳입니다. 금융후진국, 낮은 예금 가입률, 높은 결제 수수료, 열악한 금융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COD라고 캐시온 딜리버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은 택배 기사님한테 그 물건 값을 준다고 합니다. 받은 다음에 물건을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이 고신뢰도 국가가 아니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보고 확인을 한 후에 택배 기사한테 돈을 주는 구조죠. 자, 이런 다양한 금융 환경에서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케냐에서 뭐 이건 암호화폐 결제는 아니고요. 그 엠파사라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근데 이동통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동통신사 가맹점을 은행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송금을 할 때 A라는 지역의 이통사 대리점에 가가지고 나 B라는 대리점 근처에서 사는 누구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B라는 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B 지역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그 돈을 찾는 구조죠. 그러니까 은행 인프라나 IT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서 최저 그 솔루션이 된 거죠.
자,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비트페사라고 나왔습니다. 비트페사는 그 엠페사를 암호화폐로 대신해서 그 2014년부터 케냐 지역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 환경이 열악하고 기존 잘 발달된 금융에 소외된 국가에서는 이런 암호화폐가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동남아를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어차피 여기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덜 치열하고 경쟁 성장률도 높고 온라인 쇼핑몰도 뭐 연 1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암호화폐 페이먼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서비스 오픈했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뭐 저희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 결제해서 사용하는 PCT 코인이라고 별도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동차 정비소하고 중고차 사이트랑 제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글로벌 서비스가 오픈을 하면서 5월 달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베트남 비트박스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첫 번째 타겟으로는 베트남에서 지금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업자랑은 7월 달까지 베트남, 싱가포르 쪽에 현지 파트너 계약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4월 달에 이미 비트박스랑 이렇게 상장하면서 파트너 계약도 같이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부터는 좀 아시아 전역으로 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웹사이트 만들 때부터도 그 언어나 금융 환경을 모두 다 고려를 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쉽게 글로벌 버전을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정도에는 역으로 한국 쇼핑몰을 사용을 하는 동남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쇼핑몰과 제휴를 해서 그렇게 쇼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